오늘은 제가 본 첼시 최고의 골 베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사실 이러면 아자르와 드록바만 가지고도 탑10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공정하게 아자르와 드록바도 하나씩만 뽑았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사실 이때의 첼시는 유로파는 순항하고 있었지만 챔스권을 확보한 건 또 아니라서 승리가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또 까다로운 웨스트햄인데 이게 또 생각보다 경기가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풀리면 그걸 해결해주던 크랙이 존재했었는데요.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아서 혼자 수비들을 다 제치고 골을 넣어버리는 아자르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자르는 원더골이 정말 많습니다. 아스날전에 원더골도 있고 토트넘전에 원더골도 있고 좋은 골들이 정말 많지만 이걸 뽑았던 이유는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아자르는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낭만 충전 코너에는 아자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아자르 자체가 2010년대 첼시를 혼자 책임지던 공격수기 때문에 더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자르의 웨스트햄 골은 그걸 좀 상징하는 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년 전 리그 우승을 했지만 사실 몇 년째 리그 최강자 자리는 아니었던 첼시. 그런데 신흥강호이자 점차 리그 최강자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었던 맨시티를 만나게 됩니다. 뭐 최근에야 맨시티를 만나면 힘 한 번 못 써보고 지기 일수지만 요때까지만 해도 첼시는 종종 맨시티를 침몰하던 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스타가 세스크 파브레스가 내주는 걸 버티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득점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때의 득점으로 첼시는 리그 우승까지 견인하기 때문에 요때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드록바 이후로 믿을만 했던 공격수가 이때가 마지막이었던 것도 있고 리그 우승도 이때 이후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골은 그렇게 멋있게 들어간 골은 아닙니다. 그리고 팀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골은 아니었지만 당시 아스날과 계속 3위 경쟁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4위로 나간다고 챔스를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당시 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행 티켓을 따려고 노력한 것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램파드에게 정말 큽니다. 경기에서 약간 고전하고 있던 첼시는 램파드가 두 골을 넣으면서 승리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때 램파드의 골이 바비 템블링이 세운 최다골을 넘는 순간이기 때문에 램파드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골이고 구단 득점 역사를 바꾸는 골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종전인 에버튼 경기까지 이기면서 3위로 마무리한 첼시고 유로파 우승 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시즌이지만 이 골은 램파드의 최다골이다 보니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애쉬양을 가볍게 설명하자면 0506 시즌에 이적을 하고 미드필더, 센터백, 윙백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던 플레이어고 첼시 역사상 최고의 중원들이 질비하던 시기에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던 0809 시즌부터 부상으로 신음하기 시작하더니 11-12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는 6개월짜리 십자인대 부상으로 폼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 시작했던 0910 시즌은 애쉬양의 전성기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애쉬양은 중거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중거리를 때리기도 했지만 제가 처음 중거리 골로 봤던 건 0910 시즌 블랙본전 골입니다. 축구를 거의 처음 봤던 저는 그냥 하프라인부터 공을 모나보다 했는데 그걸 중거리로 때렸고 그게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시절에 어떻게 팬이 됐는지 정확한 거리는 없지만 이 골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게 너무 멋진 골이라서 뽑아봤습니다. 첼시는 챔스를 2번 우승하는 동안 항상 기적적인 우승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그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나폴리에게 1차전 3대1로 패배하고 보아스 감독은 경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마테오가 맡았는데 원정 다득점이 있던 시기라서 먹히지 않고 2골 이상을 넣어야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먼저 2골을 앞서가길래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인너의 득점이 나오면서 상황은 원점, 오히려 나폴리가 유리하게 됩니다. 원정골을 먹힌 것인데요. 다행히 PK가 나와서 램파드가 득점을 했고 나폴리나 첼시나 연장전에 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측면에서 드록바가 부수면서 들어오고 그걸 내줬는데 이바노비치가 연장 104분에 골을 넣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챔스에서 가장 짜릿한 경기를 하나만 뽑아라 그런다면 이걸 1등으로 뽑고 싶은데요. 그런 경기에 피날레를 장식해준 경기라서 그런지 이바노비치 인생에서 넣은 골 중에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 골이기도 한데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만들어준 골이다 보니까 단연순위가 높습니다. 당시 귄도안과 케빈 데브라이너를 필두로 기세가 정말 대단했던 맨시티와 투엘 체제가 자리 잡아가던 첼시의 대결이라서 여러모로 관심을 받았지만 모든 지표는 맨시티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였던 실바와 케빈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졌고 득점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경기는 치열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전반 41분 하베르츠가 맨시티 수비를 빠져들어가면서 득점을 하는데요. 이후로 맨시티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2번째 우승을 달성합니다.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로만 시대의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즌에 대미를 장식하는 골이고 우승이기 때문에 좀 더 저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하베르츠가 이제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 시즌의 골들은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챔스 골들이 엄청난데요. 이바노비치의 골도 그렇고 하미레스 칩샷, 토레스의 일시불 골 등 기가 막힌 것들이 정말 많지만 아마 제가 첼시 팬을 하는 동안에 부동의 1위는 이거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골은 저에게 첼시 팬을 하는 이유이기도 했고 여전히 가장 소중한 골인데요. 드록바 챔스 결승 헤더골입니다. 이때 첼시는 하인켄스의 미넨보다 나은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나마 주전이었던 존 테리, 이바노비치, 하미레스가 빠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윙에는 버틀란드가 데뷔전을 치르고 우풀백에는 보싱화, 미드필더에선 미켈이 나오는 경기인데요. 다행히 이들 모두가 경기를 잘 치렀지만 미넨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노이어를 필두로 밀러, 람, 보아탱, 리베리, 로벤, 슈바인슈타이거, 고메즈, 크로스까지 슈퍼군단은 시종일관 내려앉아 있는 첼시의 골문을 위협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83분에 밀러의 헤더골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슈팅 기록만 보면 첼시가 얼마나 잘 막았냐면 토탈 슈팅이 무려 43대 9였는데 그중 블로킹을 한 게 22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격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시피 한 첼시는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때 첼시는 88분에 첫 번째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바이언이 코너킥을 20개나 올릴 때 첼시는 첫 번째 코너킥을 받은 건데요. 원래 코너킥이라는 게 찬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 중에 처음으로 얻은 코너킥인데 이게 들어갈 확률은 정말 낮았습니다. 그러나 마타가 올리고 드록바가 그걸 헤더로 돌려넣으면서 첼시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 뒤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드록바가 승부차기 골을 넣고 결국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드라마 각본 같은 이 설정은 첼시 팬으로서는 공이 둥글다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와닿게 해주었던 경기였고요. 분데스리가에 있는 바이언이 얼마나 거대하고 센 팀인지 알 수 있던 경기입니다. 이 이후로 드록바는 첼시를 떠나게 되고 아자르가 합류하게 되면서 이 골이 갖는 의미는 정말 천문학적인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첼시 팬을 하는 동안은 부동의 1위인 이 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봤던 골 중에 최고의 골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골들은 어떤 골들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던 골도 있을 거고 그 선수 인생의 최고의 골들도 있을 텐데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골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